안녕하세요. 사회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쏙쏙 해결해주는 사회 개념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침쌤 이은실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벌써 사회 개념 콘서트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개념도 가져가고 또 즐거움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개념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30분 동안 선생님하고 함께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기억나나요? 기억난다고요? 그럼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로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광기토 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제는 온조가 세운 나라로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금동 대향로, 무령왕릉 등의 백제의 문화재에서는 온화하고 섬세한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금성에 세운 나라로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야는 질 좋은 철이 많이 나는 나라로 철제 투구, 갑옷과 같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재현 어린이 지난 시간에 정말 열심히 강의 들었나 봐요. 우리 재현 어린이가 발표해준 대로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가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재현 어린이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을 복습해줄 친구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얼굴 사진 보내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 개념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초성을 보고 어떤 개념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개념은 사회 역사 영역에 속하는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왕건입니다. 먼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학여행을 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마 경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주에는 신라의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은 문화재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바닷가에 버스를 세우시고는 여기가 문무대왕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릉같이 생긴 건 없고 넓은 바다와 바위만 있지 뭐예요.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그곳은 삼국 통일을 이끈 문무왕의 수중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한 유언에 따라서 그곳에서 화장을 하고 또 장례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문무왕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문무왕이 어떻게 삼국 통일을 완성했는지 지금 랄랄라 개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나당 연합. 혼자의 힘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신라는 중국 세력인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백제 멸망. 신라와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군사와 백제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군사가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백제가 패하였습니다. 결국 사비성이 함락됐고 백제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고구려 멸망. 신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거듭되는 공격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 약해졌고 연개 소문의 죽음으로 국력이 더욱 쇠퇴한 고구려는
마침내 멸망하게 됐습니다. 나당 전쟁.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우리 민족은 최초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고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 세력인 당나라의 힘을 빌린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고구려가 차지했던 만주 지역을 잃고 국토가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한정됐다는 점도 삼국 통일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당시 신라의 승려였던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밤이 깊어져서 어떤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던 원효는 목이 말라서 잠시 잠에서 깨서 주변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날 밤에 달콤하게 마셨던 그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원효는 그 더러운 물을 자기가 그 밤에 달콤하게 마셨다는 생각에 큰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을 접고 다시 경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원효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어요. 원효는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원효의 노력으로 백성들은 좀 더 쉽고 빠르게 불교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이렇게 불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불교 문화재가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인 문화재로 석굴암이 있습니다. 경주 토암산 동쪽에 위치한 석굴암은 굴 안에 부처를 모신 석굴 사원이에요. 이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